대기업 시청자 아주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스틸 관련돼서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사항들이나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최근에 아주스틸이 주가가 4월 18일 그리고 5월 9일 5월 14일 이렇게 양봉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이유는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만큼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내용 오늘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 관세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때문에 주가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철강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 301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인상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날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약 180억에 달하는 이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철강 및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 7%에서 25%로 인상을 했고 적용 시점은 2024년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반도체, 뭐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5% 에서 약 100%로 5배 이상 사실 부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이 전기차는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스타의 227대 요거 2217대 요거 말고는 사실상 전기차가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전기차 기업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7.5%에서 25%로 대부분 인상을 하고 주요 광물 역시 25%로 대부분 사실 수입되고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관세를 크게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제품에도 사실상 거의 0%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뭐 주사기라 바늘이라던가 등등 해서도 부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당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일단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시장은 판단을 해서 현재 주가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기존 7.5에서 25%로 올라갈 때 이게 예상률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했으면 사실상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부과가 됐으면 시장에서 한층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바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도 14일 날짜에 해당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떤지 이걸 보게 되면 자,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중국 제품에다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들이 반사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판단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게 이 재료의 지속성을 보이거나 이 정말로 실질적인 수혜가 돼야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이날도 주가가 6% 나왔다가 다음날 쭉 다 빠지고 또 이날도 올랐다가 다 빠지고 오늘도 14일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원인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 미국 철강 수혜 중에 중국산 비중이 1%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이 철강에 대한 수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쿼터제라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라서 이 중국에게 큰 관세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미국에 또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산 법인이냐 판매 법인이냐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USA라는 이 판매 법인을 실질적으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USA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일러용 이 아연 도금 강판을 공급을 하던가 그 다음에 이 철강 소재를 90%를 만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이 현대 트랜스리드라는 회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매 법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연관이 없다 뭐 이렇게 보다는 그래도 이 미국 기업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사실상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이걸 좀 보게 되면, 자,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로 일본이 있고 위로 중국이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엔저로 인해서 또 값싼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어요. 이 중국도 역시 방금 보신 대로 이 값싼 밀어내기 이 중국산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철강을 다 소화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 수출까지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철강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값싼 중국산, 일본산 철강이 득실득실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더 가격이 하락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철강협회를 보게 되면 지난 23년도 중국산 철강제 수입인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나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인즉슨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입장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자신의 나라를 굉장히 크게 탄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해? 오케이, 나도 무역 전면전 들어가겠어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너희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 보복에 대한 관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고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기 위해서 이 중국판 301조를 이 지난달에 통과를 시켰고요. 24년도 12월 달부터 또 가동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1월 달로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 만큼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당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그래도 6,000원 가격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게 직접적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성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면 또 주가는 하락하는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반의 반토막 그 이상도 지금 현재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인 이 추세가 돌아갈 때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임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현재 실적도 조금 아쉬운 면모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가전 시장에 대한 수요가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에 대한 시황 역시 부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금리가 도대체 언제 내려갈 거냐. 이 금리가 내려가야지 이 전반적인 수요도 올라오고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이런 연쇄적인 작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아주스틸 관련된 밸류에이션 얘기는 사실상 오늘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영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